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여전히 재래식 화력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유효하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강력한 화력을 지닌 화포는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답게 가장 위협적인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 대규모 포병 무기를 구입한 폴란드의 부하차크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병 화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화포 체계가 전쟁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전쟁이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소모전, 장기전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꾸준한 지속적인 공격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자주포와 로켓포 그리고 미사일과 같은 화력체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상대 진영을 향한 진격에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연일 포를 이용한 화력 싸움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두 국가가 모두 광활한 영토를 지닌 국가라는 점에서 포병의 긴 사거리는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최대 사거리 포병 무기는 하이마스로 사거리 약 84km인 GMLRS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마스가 보여준 전장에서의 위력은 이미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이마스 GMLRS가 가진 한계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로 100km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사거리로 인해 러시아군의 주요 거점 및 수복 점령지를 타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간절히 미국의 에이티킴스 미사일 공여를 요구하고 있죠. 에이티킴스의 사거리는 300km로 현재 사용 중인 GMLRS 로켓의 3배가 훌쩍 넘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에이티킴스를 확보하게 된다면 러시아군은 탄약 보급소나 지휘소, 방공망 등을 더 후방으로 빼낼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트럭 부족 등의 이유로 군수 지원이 원활하지 않던 러시아군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300km의 긴 사거리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핵심 요충지인 크림반도까지 위협받게 될 수 있고,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치 대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케르치 대교는 사실상 크림반도를 외부와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교통로로, 특히 이 다리를 지나는 철도는 아주 중요한 물류수단이기에 에이티킴스가 케르치 대교를 파괴하는 데 성공한다면 러시아는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본격적인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워싱턴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세스 존슨 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서 만약 서방이 우크라이나에게 에이티킴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환상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탐탁치 않은데요. 이미 한 차례 에이티킴스의 지원을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전쟁 확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에이티킴스의 지원 불가 입장에는 한 가지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에이티킴스 생산 프로그램을 이미 오래전에 종료하여 생산 시설이 구축되지 않았으며, 이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될 경우 자국의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죠. 해외 군사 매체 ACIC에 따르면 2007년 미 육군은 운용 비용과 효율성을 이유로 에이티킴스 프로그램을 종료하였고, 이에 더 이상 신규 생산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즉, 남아있는 재고들의 수명 연장만 가능한 상태인데 이마저도 아직 확정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전술탄도 장거리 유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체계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현재 서방에서 유일하게 이와 같은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천무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탄두를 장착한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에이티킴스와 비교되곤 하는 600mm KT짐 역시 천무 발사대를 통해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형 에이티킴스라고 불리는 KT짐은 얼핏 보면 에이티킴스와 같은 구경, 같은 이동식 발사대, 같은 전술탄도탄이라는 점 때문에 동일한 무기체계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KT짐에는 KT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고폭탄뿐만 아니라 열압력탄도 탑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KT짐은 견인형 고정 포드 발사형의 열압력탄두를 장착한 버전인 1형과 TL 운용형의 일반 고폭탄두를 장착한 2형으로 나뉘는데, 둘 다 600mm 구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폭탄이야 말 그대로 고위력을 가진 폭탄일 것이고, 그렇다면 열압력 탄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 폭탄이 폭약이 터질 때 발생하는 폭발로 주변에 피해를 입힌다면, 반면 열압력 탄두는 파편이 거의 없으며 열과 압력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순간 파괴력은 고폭탄보단 낮지만 구조물을 붕괴시키는 데에서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무기체계란 원래 개발한 나라가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밖에 없어 그 나라가 중시하는 특징들이 고스란히 배어있는데, 600mm 지대지 유도미사일을 한정하여 설명하자면, 미국은 광활한 영토와 많은 인구를 지니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를 타격할 수 있는 광범위 능력과 정확도를 지닌 클러스터탄이 유명하고, 러시아의 경우는
촘촘한 미국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 속도 스탯을 몰빵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이 지하갱도에 구축한 장스정포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 관통형 열압력 탄두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지하 수미터의 갱도진지 타격 및 지도부 정밀 타격 능력을 지닌 것으로 유명하죠. 중국은 만두가 유명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KT즘은 어마무시한 위력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을 지니고 있는데 발당 8억 수준으로 18억의 AT킴스, 20억의 현무투, 15억의 토마호크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갱도진지를 상대로 쓰기 위해 가능한 싸게 만들 필요가 있었죠. 그렇다면 한국은 현무라는 걸출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하러 굳이 KT즘을 또 개발한 것일까요? KT즘과 현무2는 탄도탄이라는 전망 같을 뿐 임무와 개발 방향이 완전히 다른 미사일입니다. 현무는 미사일 사령부에서 그리고 KT즘은 포병여단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미사일 사령부에서 AT킴스의 통제권을 가져가게 되어 현재 군단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거리 200에서 300km의 전술 타격 체계가 없어졌고 이에 천무에 KT즘 2발을 탑재하여 운용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전에서 볼 수 있듯 지속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장거리 활약 체계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KT즘이 되는 것이죠. 전술 탄도탄으로 국제적인 압박은 피할 수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없이 강력한 화력을 보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5월 11일 KT즘의 성능 시험 평가가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방사청이 공개한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행음을 내뿜으며 발사된 KT즘 한 발이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어 발사된 또 다른 KT즘 미사일이 똑같은 표적을 향해 발사되었고 첫 번째 미사일이 꽂힌 그 자리에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중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정확도였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세계가 주목하였고 놀라워했습니다. 국뽕 아니고 진짜예요. 특히 브라질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한국군이 목표로 삼은 타겟이 마치 브라질 국기를 연상케 했기 때문에 경악을 했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미친 화력과 사거리를 지닌 KT즘이 한 번 더 블록2를 통해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 지상파 뉴스 채널을 통해서 우연찮게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그동안 구경 600mm로 운용되던 KT즘 1과 2가 2-2 버전을 통해서 구경 900mm로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400mm 천무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km이고 600mm KT즘의 사거리는 290km입니다. 즉 구경이 1.5배 커지자 사거리 역시 1.5배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는 구경이 큰 미사일일수록 더 많은 연료를 넣어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두 역시 더 크고 무거워져 위력도 커지게 되죠. 만약 한국이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대로 구경 900mm의 KT즘 2-2형이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적용되었던 개량 법칙에 따라 대략적으로 사거리 435km 이상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거리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수도 포병여단의 천무 발사대를 통해 북한 전역에 위치한 갱도를 타격 사거리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900mm 전술 탄도 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국가도 없는데요. 미국의 AT킴스나 프리즘 그리고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중국의 둥펑 미사일은 모두 600mm로 개발되었습니다. 즉 KT즘 2-2 전술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변의 적국에게 지대한 억제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KT즘의 사격 시험을 진행한 기품원 장봉기 유도탄약센터장의 발언을 통해 그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는 양산 단계로 진입한 국내 최고의 정밀 타격 지대지 유도무기로 이번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은 국내 기술로 만든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의 우수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유사무기 체계인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2 개발에도 관련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주관한 품질 인증 시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무기 측에는 실전에서 검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 직접 써보고 모든 데이터를 넘겨주겠다. 라고 적으면 되겠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